만약에 블랙홀 자체가 엄청나게 빨갛고 그 주위를 말도 안 되게 정말 두꺼운 수소 가스가 덮고 있으면 어떤 상황일까라고 가정을 해본 거죠.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제가 요즘 항성의 우주 속으로가 조금 뜸했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새해를 맞아서 재미있는 우주 소식들을 자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함으로써 새롭게 밝혀진 또 새롭게 정의가 된 특별한 천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관측을 한 자료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격적인 자료는 제가 나중에 또 한 번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 말씀드릴 천체는 바로 이 천체입니다. 지금 아주 조그맣게 나오는 저 원 안에 아주 빨간 점이 하나 찍혔습니다. 작고 붉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도 Little Red Dot, 줄여서 LRD라고 부르는 천체가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관측으로 새롭게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이런 것들이 정말 군데군데 발견되기 시작했거든요. 이 천문학자들도 초기에는 이게 도대체 뭔지 아무도 확신을 못했어요. 멀리서 보면은 완전히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그런데 가까이 가서 말을 해보니까 80대 노인의 얼굴을 한 노인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처럼 보인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이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한 2-3년간 연구가 지속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들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왜 화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이 녀석의 정체가 무엇인지 나온 재미있는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핵심이 되는 논문의 제목입니다. 놀라운 보석 같은 발견. Z3.5, 그러니까 대략 빅뱅 이후 15억 년 근방 정도 되는 이때 발견된 아주 작고 붉은 점이 보여주는 빛의 절벽. 사실 제목만 보면은 별 의미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을 그래프로 보면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특이한 점은 뭐냐면은 바로 이 점선에서 나타나는 절벽이에요. 이 절벽을 우리가 발머 브레이크라고 하는데, 이 절벽의 높이가 천문학자들이 보통 알고 있는 건 한 이 정도, 2에서 정말 높으면은 한 3 정도 된다, 뭐 이 정도 되는데, 높이가 이번에 발견된 LRD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높아요. 여기가 자외선 경계선이거든요. 이 근처에서 갑자기 빛이 뚝 하고 끊기면서 절벽과 같은 모양이 생겨요. 우리가 이런 거를 발머 디스컨티뉴어티, 발머 경계선, 아니면 발머 브레이크,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부르기는 하는데, 이 절벽을 만드는 범인이 바로 우주에서 가장 흔한 수소입니다. 그런데 그냥 수소가 아니라 특정한 온도의 별에 있는 수소들이 범인인 거거든요. 별의 표면 온도에 따라서 O 타입, B 타입, 뭐 A 타입, F 타입 이렇게 쭉 나눌 수 있는데, 우리 태양은 요 G 타입이에요. 그런데 훨씬 더 큰 별들 있죠. 젊은 별들, O 타입, B 타입 정도 되는 별이 있는데, 아까 봤던 그 발머 브레이크를 만드는 별은 특이하게 표면 온도가 한 10,000도 정도 되는 A형 별이다라고 부르는데, 이때 표면에 있는 수소 원자들이 아주 독특한 상태가 되는데요. 파란색 쪽에 가까운 빛만 흡수하게 돼요. 이 수소 원자들이 이쪽만 수소가 흡수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나오는 듯한 이런 발머 브레이크가 생긴 채로 우리 눈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갓 태어난 은하에는 보통 O형이나 B형이라고 부르는 아주 거대한 별들이 바글바글해요. 그런데 이 별은 빛이 너무 강해요. 수소가 빛을 먹을 틈이 없어서 아주 그걸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절벽이 잘 안 보이는데, 이 큰 별들은 별이 크다 보니까 수명이 엄청나게 짧아요. 그래서 길어봤자 보통 5억 년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5억 년이 지난 그쯤에는 이 별들이 다 죽고 그 이후에는 A타입 별들만 남게 되죠. 이 별이 발머 브레이크를 만들기 때문에 이 별들이 만드는 절벽이 가장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발머 브레이크가 강하다? 이건 뭐냐면은 이 은하는 태어난 지 5억 년에서 한 10억 년 정도 된 은하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주인공의 천체 이름이 바로 더 클리프예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바로 방금 설명해드린 이 발머 브레이크의 절벽의 크기가 커도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이게 정상적으로 늙었을 때 만들 수 있는 절벽의 한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인 더 클리프는 7 근처에 떠 있죠. 그리고 최근에 밝혀진 또 다른 LRD가 하나 더 여기 있는데 얘도 이렇게 발머 브레이크가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그 수소에서 나온 방출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넓은 그래프가 나타나게 됩니다. 블랙홀은 아주 빠르게 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전의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 폭이 넓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넓은 선이 나온다는 것은 이게 블랙홀의 존재와 그 주위를 빽빽한 가스가 감싸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클리프가 정체가 뭐냐? 정말 은하 맞아? 아니면 별 무더기가 모여 있는 거 아니야? 그 주위에 우리가 알고 있는 별이 같은 사진 내에 찍혀 있어요. 요거는 별인 거는 우리가 알아요. 그래서 이 별을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더 클리프하고 별을 비교를 해본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측정할 수 있는 한계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파란색 그래프가 이 별인데 이 그래프를 딱 재봤더니 거의 점으로만 보이죠. 0에 수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더 클리프를 측정을 해봤더니 반지름이 한 40파섹 정도 되는 거예요. 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 우리 은하 반지름이 한 15,000파섹 정도 되거든요. 우리 은하의 1000분의 1도 안 되는 완전히 작고 앙증맞은 크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점이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아주 좁은 영역에 뭔가가 되게 빽빽하게 뭉쳐 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별들이 뭉쳐 있는 거라면은 별들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밀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뜻인데, 정말 그런 건지도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이 그래프가 별로 된 은하가 아니라는 것에 거의 사망 진단서 같은 그래프인데요. 우리 은하의 근처에 있는 스몰 마젤란 은하, 그 다음에 대마젤란 은하,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선을 잘 따라요. 그런데 오늘 관측한 아까 그 데이터들은 여기에 모델을 찍어봤는데 이 선에 전혀 맞지 않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기존에 보통 은하처럼 별이 가득하고 먼지가 가득하고 중심에 블랙홀이 있는 그런 은하가 아니라는 충격적인 결론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단초가 되는 거죠. 반지름으로 됐을 때 거의 20파섹 정도 안에 이 수많은 별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야 된다. 이게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게 가능은 하냐? 별들이 이 좁은 영역에 모여져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빽빽하니까 충돌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은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별의 충돌이 아예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뭐냐면은 1년에 5번 정도는 별과 별끼리 정면 충돌을 하는 정도가 일어나야 된다. 별과 별이 이렇게 정면 충돌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돌을 하면은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이 빵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에너지가 방출이 되면서 우리가 X선으로 관측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얘가 정말 별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밀집돼서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X선이 계속 관측이 되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X선 망원경으로 이 LRD들을 관측을 해봤더니 아무런 X선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론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위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블랙홀이에요. 10의 24승 엄청나게 두꺼운 수소가스로 된 이불을 쓰고 여기에 먼지까지 뒤집어 쓴 상황이다라고 가정을 하면 얼추 맞아 들어가기는 해요. 까만색 선이 바로 그 더 클리프의 선이기는 한데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이 차이가 벌어져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블랙홀의 상황을 가정을 해본 경우에요. 그런데 이 블랙홀의 주위가 빽빽한 수소가스로 덮여 있다라고 가정을 해도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가정을 해야 될까? 만약에 블랙홀 자체가 엄청나게 빨갛고 그 주위를 말도 안 되게 정말 두꺼운 수소가스가 덮고 있으면은 어떤 상황일까라고 가정을 해본 거죠. 지금의 그림처럼. 그래서 이런 그림을 가정을 해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랬더니
여기에 빨간색으로 된 부분이 얼추 맞아 들어가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10의 26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수소가. 이게 어느 정도의 두께냐면요.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의 거의 바깥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밝은 거의 별 정도의 수소가스가 한 번에 모여 있는데 그 속에 블랙홀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블랙홀이 있는데 이 블랙홀이 우리가 평소에 보면은 이 정도의 블랙홀이잖아요. 그래서 안쪽 부분은 그 열 때문에 파랗게 보이면서 여기에 X선도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런데 지금 얘네가 가정한 블랙홀은 뭐냐면 완전히 블랙홀 자체가 빨갛게 보이면서 X선도 보이지 않는 특이한 블랙홀이다. 거의 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엄청나게 밀도가 빽빽한 수소 가스 안에 이렇게 블랙홀이 존재를 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나오는 빛이 있어야 되는데 빛도 압력이 있기 때문에 더 못 들어오게 이렇게 밀어내는 힘들이 생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너무나 때려박아서 그 나오는 빛조차도 완전히 차단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파란 빛조차 나오지 못하고 X선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엄청나게 별처럼 두꺼운 수소가스가 덮고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X선이 이 별 같은 내부에 있다 보니까 밖으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진들은 이 LRD의 정체가 이렇게 별처럼 두꺼운 수소가스로 되어 있는 그 속에 블랙홀이 존재를 하고 있어서 이 이름을 블랙홀 스타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별과 같은 밀도의 수소가스 안쪽에 이렇게 블랙홀이 있을 경우에는 방금과 같은 아주 큰 발머 브레이크도 생기면서 그 적외선 쪽에서는 적당히 밝고 이런 모습들을 재현을 해낼 수가 있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지금은 이런 형태의 천체가 존재를 하지 않지만 아주 우주 초창기에 엄청나게 큰 블랙홀들이 많이 생겼다라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럼 얘네는 우주 초창기에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커지게 된 거냐? 라고 한 거에 이론적인 배경을 설명을 해준 거죠. 별이 되려고 모여있는 엄청나게 두꺼운 수소가스가 안에 중심부에 블랙홀이 있다 보니까 별이 생성이 되지 못하고 블랙홀 속으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얘네가 점점 몸집을 키워서 초거대 블랙홀이 빨리 만들어질 수 있었다. 그 중심에는 지금 이 LRD와 같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는 천체들이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이 돼서야 이런 블랙홀 스타를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논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 논문 하나만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확인한 것만 지금 5개의 논문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논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LRD가 저런 블랙홀 스타를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특이하게 발머 브레이크가 세게 나오는 이런 LRD들은 분명히 이런 형태의 블랙홀이고 이런 형태의 블랙홀은 급격하게 이 가스를 다 소모를 해버리면은 순식간에 엄청나게 큰 초거대 질량 블랙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중간 단계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아주 중요한 연구 논문이 됐던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 논문을 통해서 후속 연구들이 엄청나게 끊임없이 나올 거고, 그래서 아마도 우주 초창기에 초거대 질량 블랙홀들이 어떻게 많이 생겨나게 됐는지, 그리고 빠르게 생겨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블랙홀 별이라고 하는 게 아마 답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주 초창기에는 별 속에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천체들도 아마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주 놀라운 논문을 여러분께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오늘 항성의 우주 속으로를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로 금방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